안녕하세요. 압구정 아이비 성형외과 최석훈입니다. 오늘은 그 얼굴 리프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얼굴 리프팅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마거상술하고는 다른 얘기고요. 우리가 이 눈 위쪽하고 눈 아래쪽을 당기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눈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마거상술이 맞으니까 그런 거는 이마거상술 편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눈 아래쪽, 이제 얼굴을 당기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 노화에 대한 수술을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노화에 대한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수술 하실 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영구적으로 교정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노화에 대한 수술은 영구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화라는 거는 뭐 오늘도, 어제도 진행됐고 오늘도 진행되고 내일도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노화가 영구적으로 교정될 수는 없죠. 노화에 대한 시술은 우리가 보통 기껏 젊어져 봐야 한 10년 정도 젊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보다 10년 정도 뒤따라가게 만들어 드리는 거지, 그거를 멈출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젊게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노화에 대한 시술은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시 우리가 세월을 뒤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쯤 되면 결국은 또 옛날처럼 다시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시술하고 또 시술하고, 내가 내 동갑내기보다 젊어 보이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젊고 보이고 살려면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좀 관리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리프팅하는 방법이 굉장히 방법이 많거든요. 정말 간단한 방법부터 큰 수술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큰 수술을 받는 건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노화에 대한 시술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뭐 30, 40대 분들을 안면거상술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그분들이 나이가 드셨을 때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면거상술처럼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은 평생에 사실 뭐 두세 번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었을 때부터 너무 큰 수술 받는 건 반대고요.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요만큼 처지고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처지는 게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요만큼 처진 것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더 큰 수술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리프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 레이저 리프팅 방법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실리프팅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면거상술인데, 이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수술이 커지는 거죠. 레이저 리프팅은 아주 편하고 간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붓지도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그래서 편해서 많이들 받으시지만 땡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받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40대 이하 분들한테 주로 시술하는 편이고, 이런 레이저 리프팅은 사실 레이저는 아니고 고주파 계열 아니면 초음파 계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주파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고주파 계열 중에 저희 마이다스라는 기기를 사용하는데, 통증도 없고, 뭐 결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한테는 주로 그 마이다스라는 고주파 기계를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한 40살 정도 넘어가셔서 이제 처짐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은, 고주파 기계 같은 것을 사용을 했을 때 물론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만큼 쳐졌는데 요만큼밖에 못 당겨주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는 보통 40대 넘으신 분들, 한 60세, 65세 이하 분들, 그러니까 40세에서 한 60세 사이 분들은 보통 실리프팅을 많이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실리프팅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뭐 수십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는 의사마다 이 테크닉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실리프팅 하신 분들 중에 에이 뭐 효과 없다, 이건 뭐 아무런 의미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짜장면 어디 가서 먹었는데 맛이 없다고 해서 모든 중국집 짜장면이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프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리프팅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부위별로 괜찮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팔자주름을 할 때는 오메가 리프트라는 실을 주로 쓰고요. 이쪽을 쓸 때는. 그 다음에 여기를 당길 때는 저희가 보통 리본 리프트라는 실을 씁니다. 제가 이것저것 써봤더니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메가 리프트하고 리본 리프트의 차이는 뭐냐면 이 오메가 리프트는 이렇게 조직을 모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방향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쪽을 모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를 당길 때 쓰는 리본 리프트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당기는 거죠. 아래쪽에서 위로 당겨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리프트를 할 때는 우리가 코그가 달린 이렇게 모아주는 실을 쓰기 때문에 절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바늘구멍만 여기 두 군데 나고 두세 군데 정도 나고, 그다음에 실을 삽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편하고 뭐 절개할 필요 없어서 좋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리본 리프트를 할 때는 제가 절개를 좀 합니다. 우리 축두 부위에 한 1cm 정도, 많이는 안 해요. 1cm 정도 절개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실을 걸어서 당겨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이 리본 리프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절개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굳이 절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개를 안 하시는, 우리가 이런 실 리프팅을 고정을 하려면 우리가 깊은 축두 근막이란 데다가 이 실을 고정을 해줘야 당겨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고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절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낚시하듯이 이렇게 적당히 뜨는 거죠. 떴을 때 이제 그 축두 근막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뜨시는 편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깊은 축두 근막에 정확하게 걸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축두부 쪽에는 축두신경이나 뭐 축두혈관 같은 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 이렇게 걸어서 축두신경을 이렇게 조이게 되면 뭐 두통 같은 걸 유발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cm 정도 절개를 해서 피부를 열고, 그 다음에 얕은 축두근막을 지나서 깊은 축두근막을 정확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정확하게 걸어주기 때문에 저는 절개를 좀 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뭐 60세, 65세 넘어가신 분들은 또 실리프팅 자체도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면 거상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실리프팅과 안면 거상술의 차이는, 실리프팅은 이제 조직만 당겨주는 거죠. 조직만 이렇게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면 거상술은 조직을 올려주고 남는 여분의 피부까지 잘라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할 때 일단 피부를 들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안의 조직을 맥스 리프트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당겨서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에 피부를 또 한 번 당겨서 걸어주고,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술을 할 때 그냥 피부만 당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속에 있는 조직까지 같이 한번 당겨주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면 거상술이 실리프팅보다 그러니까 실리프팅을 못하는 게 있는데, 안면 거상술을 할 수 있는 그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주름을 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주름을, 원래 가로주름을 당기기는 쉽지 않고요. 이렇게 늘어지는 세로를 당기는데, 실리프팅은 사실 이 세로로 늘어지는 이거를 당기기는 힘들어요. 안면 거상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에 이렇게 세로주름이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안면 거상술을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안면 거상술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크게 절개를 하시는 것만 다들 알고 있는데, 미니 안면 거상술도 있어요. 우리가 목만을 위해서 이렇게 귀뒤 절개 하는 귀뒤 안면 절개, 귀뒤 미니 안면 거상술도 있고, 요 축두부 쪽에서 하는 축두부 미니 안면 거상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방법을 좀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별로 제가 적당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60세 넘으셨다고 해서 레이저를 못 하실 건 없어요. 실제로 60세 넘으신 분들도 이런 그 고주파나 이런 거를 사용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도 그냥 나는 편하니까,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도 좋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아파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파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서 오셨으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실 수밖에 없어요. 1, 2, 3번 이렇게 있으면 1, 2, 3번을 그대로 따라오셔야 되지만, 성형수술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리프팅 방법, 나이별로 이런 방법을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연세 드신 분들도 그냥 조금만 교정하시기 원하시면 그 전 단계 방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나이가 많으니까 무조건 큰 수술만 해야 돼. 그럼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도 그냥 실리프팅만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뭐 안면 리프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